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7월에 반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7월 그러면은 엄청 뜨겁고 또 장마가 있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요. 끝말. 자, 이 미음 부분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아서 이제 끝말. 이제 끝말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 한자는 쉽지만 그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면 이거는 안일미. 반대로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으면은 끝말. 그래서 우리가 왜 주말, 연말, 말기, 말년, 말단, 뭐 말복 이게 많이 쓰는 한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로 우리는 끝이라는 거와만 관련돼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가루라는 뜻도 있어요. 가루. 그래서 우리가 왜 분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알약 이런 종류는 덩어리로 돼 있지만 그걸 이렇게 갈아 있는 거 이런 거를 분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루 분자 써서. 그래서 그럴 때는 말자가 이럴 때는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루를 뜻한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분말할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가루를 뜻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자원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나무목이에요. 부수가. 그러니까 나무의 그 끝, 제일 끝자락. 이게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제일 끝. 그렇다면 여기는 나무 위로 끝이고 그러면은 땅 속에 이렇게 있으면 뿌리의 끝 여기를 말한다면 이거는 근본 본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본말이 바뀌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건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안일미처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짧게 쓰면은 안일미가 되니까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본말이라면 서로 이거는 나무 꼭대기의 끝이고 이거는 나무 뿌리의 끝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말이 가로 획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를 혼동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로 반이자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는 끝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끝이라는 뜻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가루라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북도들 배. 자, 북돋을 배, 북돋는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사기를 뭐 북돋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뜻을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여기에 흙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를뿌, 이제 갈라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흙을 지금 팠어요. 그러면 갈라놓는다는 건 이렇게 평지가 있다면 이 흙을 이렇게 파야 이 나무가 들어가고 뿌리째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묘목을 심는다고 치면 일단 이 구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파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이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흙을 더 넣고 그걸 꾹꾹꾹꾹 누르잖아요. 이 뿌리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평지보다도 조금은 더 흙을 더 돋아놓고 그걸 꾹꾹 누르잖아요. 그거를 북돋아 놓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가를뿌는 전에도 이거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 가를뿌라는 거는 이 입구는 입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뜻하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람, 이제 여기 설립이에요. 자, 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 놓는다. 그럼 갈라 놓는 거예요. 그럼 5명씩 이렇게 나눠 놓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처럼 지금 6이 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둘로 갈아 놓든, 아니면은 이렇게 셋을 나눠 갖고 이렇게 두 묶음으로 하든, 아니면은 세 묶음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뭘 갈라놓는다, 나눠놓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 초성, 비읍 이게 나오면은 초성, 비읍, 가르뿌가 나오면 거의 그런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를
형성 문자지만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한다면은 땅을 이게 파서 갈라놓는다는 건 평평한 곳을 갈라놔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흙을 돋아놓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긁어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재배하다, 뭘 배양한다 할 때도 이거 쓰죠. 그리고 남자 이름 중에 배자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이거 흔한 글자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시옷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젖을 습. 요즘 정말 습도가 엄청 높잖아요. 여름이 되면 대개 하지를 기준으로 하지가 지나면은 습도가 확 올라와요. 그런데다가 장마가 진다, 뭐 이런 장마 지고 나서라든지 비 오기 전이라든지 엄청 습도가 높잖아요. 그럴 때 젖을 습자 이거를 쓰는데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습기, 습도, 뭐 습지, 뭐 방습 뭐 이럴 때 그럼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마를 건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하늘건이라고도 하지만 이럴 때는 또 마를 건, 마르다라는 뜻도 있고 마를 건. 그래서 건조하다 할 때는 저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는 뜻이 같은 거고 뜻이 반대인 거고 뜻이 같은 거를 쓴다면은 그러면은 불을 윤자 젖었다 이런 얘기죠. 습윤 이거는 불을 윤 이거는 서로 뜻이 같고 이건 서로 반대인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거는 누에 고치 현자예요. 누에고치 누에 입에서 이게 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자기 입으로 다 이렇게 지어요. 하얗게. 처음에는 여기에 이 헤일이 있고 요 밑에 있는 건 누에고치현을 설명해 드리자면 요거는 원래는 뭐냐면 실사예요. 실사. 누에고치 입에서 나온 그 실 견사를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농사 이외에 그 주 수입원이 되는 거는 이 누에를 키우는 거였어요. 양잠. 그러면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입에서 이렇게 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불빛, 전기불이든 햇빛이든 이게 비춰보면은 반사가 되면 엄청 반짝반짝 빛나요. 아주 투명해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 입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겹겹이 있다 보니까 이제 흰색으로 누에고치 집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입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에고치현 같은 경우에는 헤일이 나온 거는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은 굉장히 빛이 나고 반짝반짝거려요. 그 실이 빛이 나요. 그러니까 해처럼 햇빛처럼 빛이 나요. 이렇게 반사되는 그 빛이 불빛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실사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누에고치 입에서 나온 실. 그러면은 물에 이게 잘 젖는다. 이게 흠뻑 이게 빨아들이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나이롱 이런 거 물에다 딱 담가놓으면 금방 이게 탁 빨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누에고치 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면 이런 종류는 물에 담그면 금방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뭐냐면 누에고치는 이제 물에 잘 젖는다. 근데 또 이거는 또 뭐라고 또 설명이 나와 있냐면 여기 이 글자랑 이제 동자 같은 글자 여기에 이 그 자전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흑토로 나와 있어요. 흑토.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물에 실이 젖듯이 땅이 젖는다. 여기 땅. 그러니까 물에 실이 젖듯이 땅이 젖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 오고 나면 땅에 이렇게 물이 이게 스며들면서 젖잖아요. 그죠? 약간 질퍽해지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요게 두 개가 동자다. 같은 자다. 그래서 여기에 이 흑토가 나오면서 이거랑 같은 자라고 이제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물론 이게 젖을습을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이렇게도 이제 그 동자다. 이제 이런 건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아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끝 마치고요. 내일 토요일에는 고사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